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효도 여행을 간다며 아들이 모시고 간 곳, 그 끝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도 아름다운 관광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조차 드문 외딴 감귤밭이었습니다. 감귤 몇 알로 사흘을 버티며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한 어머니. 그녀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단 한 수가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의 영감을 받아 각색된 누군가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은 눈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3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 하나,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시작해 식당 주방에서 밤낮으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고, 여름이면 땀으로 속옷이 젖어도 갈아입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렇게 고생해서 뭐가 남을까?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 하나 잘 키우면 그걸로 됐지.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 속에서도 한 푼, 두 푼 모아 통장을 채워갔습니다. 아이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먹이고 자신은 늘 남은 음식을 주워 먹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통장에는 2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청춘, 땀, 눈물,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뒷모습만 보아도 할머니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헛고생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주도로 효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이 젖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얘야, 이 돈 내가 관리해라. 이제 엄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된다. 그 미소를 보며 할머니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노란 감귤밭을 보며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도 사람답게 사는구나. 하지만 차는 관광지가 아닌 외딴 감귤밭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고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둘째 날은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셋째 날은 절망뿐이었습니다. 허기를 달래준 것은 땅바닥에 떨어진 감귤 몇 알뿐이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풀벌레 소리는 외로움을 더했습니다. 돌담에 기대어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내 자식이 날 이렇게 버리나. 사흘째 아침 몸을 가눌 수 없던 순간 감귤밭을 돌던 마을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 했지만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리고 갔어요. 통장까지 다 가져갔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오두막을 내주고 밥을 챙겨주고 농사일을 조금 맡겼습니다. 그녀는 몸은 살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올 때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이 날 이렇게 버릴 줄이야. 그녀의 손에는 늘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하루를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월급, 집세, 아들 교복값, 등록금. 한 장 한 장엔 그녀의 피와 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말했었습니다. 언니, 혹시라도 막다른 길에 서면 꼭 나한테 연락해요. 그녀는 결국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오래된 경차 한 대가 감귤밭 근처에 멈췄습니다. 동료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은행에 갔습니다. 잔액은 0. 2억 전액이 아들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부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손실, 대출, 사채뿐이었습니다. 자식이라고 믿었던 아들은 사실상 그녀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가 가장 잔인한 칼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신고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횡령과 배임이, 민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준 거잖아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증여라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리라는 말뿐이군요. 결과는 부분 승소였습니다. 아들이 가진 오피스텔과 자동차는 가압류되었고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의 일부가 강제로 압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통쾌함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았고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지내며 복지관에서 글을 배우고 스마트폰도 익혔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낡은 수첩 마지막 장에 그녀는 적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의 인생 대신 내 인생을 산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변명은 필요 없다. 다만 다시 시작하는 건 내 인생이다. 내 삶은 이미 다시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막장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리고 통쾌한 복수 끝내 스스로 일어선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돈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돈은 유혹의 시험일 뿐입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하고 배신에는 끝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같은 아픔을 겪는 분이 있다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내밀면 누군가는 반드시 잡아줄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버릴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